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저희 방송 어떻게 봐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재미라기보다는 아주 소중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저희가 실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가장 이제 저희 병원을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 둔한 남자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성교통이 거의 한 반절 이상이 이제 관정염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죠. 거의 전체 한 20% 정도? 그렇죠. 5분의 1 정도가 성교통을 경험하고, 사실은 이제 특정 시기에 좀 많이 늘어나는 또 특징이 있죠. 이제 출산 이후, 네. 특히 갱년기. 예, 그렇죠. 이럴 폐경기라고 때, 그러죠. 그럴 때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참 괴로운 병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초반에 참 문제가 되는 게, 남자분들이 여성의 성교통은 왜 흔히 이제 여성들이 성행위를 할 때 약간의 뭐 신음소리라고 그러나요? 교성이라고 그러니까 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둔한 남자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내 여자 또는 내 배우자의 성교통이 이게 아파서 그런 소린지 아니면 좋아서 그런지 잘 구분이 안 돼서 매번 뭐 핏잔을 받는다 또는 불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 내가 굉장히 둔한 남자구나. 적어도 부부의 성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죠. 이게 아프지만 얘기를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파도 응당, 원래 아픈 거고 아파도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에서 통증이란 말의 의미 자체가, 우리 몸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요, 이 가시가 박혀서 아프단 말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몸을 보호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식으로 내가 성행위를 할 때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성행위와 관련된 내 몸에 어딘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걸 내 몸이 고쳐달라, 보호해달라는 신호인데, 희한하게도 이 성교통 문제가 성적인 내용이라서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마구잡이로 참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결국에는 이제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보다 보면 의외로 여성의 성교통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리 안 맞다, 서로 안 맞는 부부다, 뭐 성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욕이 없게 된 배경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당연히 즐겁지 않은 행위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교통 문제가 배경에 깔리는 경우가 꽤 있죠.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성교통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성교통에 의해서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될 시기가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 정상 같은 경우에는 첫 성행위부터 반대로 즐거울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성교통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첫 성경험인 경우에 여성에서는 하이만 천여막이가 아무래도 손상이 되면, 정상적인 연부 조직이 손상이 되면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일부 뭐 아주 심하진 않지만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주 묘한 감정이지만 대체로 저희가 바라보면 첫 성행위에서 굉장한 만족, 즐거움을 가졌다, 특이한 느낌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 그런 의미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면은 있지만, 첫 성행위에서 엄청나게 즐겁다는 여성들은 별로 없죠. 보통 일반적인 여성의 그런 자연스러운 성교통은 한 2~5달 걸린다고 보면 돼요. 2~3달 정도 그런 적응기가 좀 필요하고, 뭐 일반적으로 신혼부부에서 성행위를 한다면,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적응 과정에 생기는 통증은 성행위가 반복될수록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이제 병적인 성교통이라는 거는 계속 성행위 때마다 반복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점점 더 심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행위 자체를 회피하게 되거나, 이런 식의 좀 차이점이 난다는 걸.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성교통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를 할 때마다 통증이 반복되는 그런 성교통을 문제가 되는 성교통이죠, 그죠, 한마디로. 자, 뭐 성교통의 원인은 모든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심리적인 것과 신체적인 걸로 나뉘듯이 똑같이
네, 신체적인 거는 대표적인 뭐 호르몬 문제라든지 네. 또는 이제 뭐 염증을 유발하는 어떤 균이나 질염.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균 예. 같은 게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거는 사실 굉장히 큰 긴장이라든지 불안, 예, 또는 이제 우울감 같은 거 있는 경우에는 통증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예, 또는 상대방하고 갈등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경우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통증 반응이나 이런 거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예. 꾀병도 있죠. 네, 심리적인 문제는. 모든 성기능 장애가 그렇듯이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출산 이후에 산후에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뭐 그 통증인 경우에는 프롤락틴이라고 이제 젖샘 분비 호르몬이 그 상승이 되면서 보통 이 젖샘 분비 호르몬이 상승이 되면 성욕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백 선생님이 크게 호르몬 문제, 그 다음에 염증 문제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통증 그러면 대부분의 남녀 사이는 크기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 엄청난 크기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흔히 크기가 안 맞아서 또는 크기가 너무 커서 아프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다만 이제 남성의 그 성기 중에서 이 음경만곡증이라고 그러거든요. 페이로니 병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성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휘어요. 너무 심하게 휘었을 때 심지어는 기역자도 있거든요. 기역자는 거의 성행위가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집어넣는 과정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구조상으로 또 뭐 체위라든지 이런 게 관련되기도 하는데, 혹시 콘돔을 사용하면 성교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예, 콘돔에 따르는 불편감이 좀 더 심하게 느껴져서 통증이라는 부분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콘돔이 굉장히 거칠은 어떤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간의 윤활제가 묻어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어지간한 건강한 여성 같은 경우는 콘돔 때문에 아프지는 않아요. 예, 다만 원래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물감에 대한 실질적인 느낌이 다른 걸 통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편감.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는 심리적인 경향도 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느낌 때문에 아플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주 드물게는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콘돔을 쓰기 싫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콘돔 쓰는 게 싫어서 콘돔 쓰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이 성 문제는 간혹 있습니다. 예측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네. 콘돔의 그 라텍스나 이제 그 성분에 좀 알러지가 그렇죠. 있거나 네, 그런 맞아요. 경우에는 사실은 좀 여성분들 민감하신 분들은 좀 통증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백 선생이 얘기한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호르몬과 질염, 염증의 문제가 제일 많죠. 사실은 크기 문제나 모양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교통이 거의 한 반절 이상이 이제 전정염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이제 질 입구 쪽에 질 입구 쪽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전정 부위라고 소음순 안쪽에 이제 질 바깥쪽 이쪽 부위를 전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왜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 입술 옆이 터지잖아요, 그죠? 이 전정 부위가 질 안쪽 깊숙한 곳이 아니고 입구 쪽이죠. 예, 입구, 그러니까 우리 입술 주변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교통의 절반 이상이 이제 전정염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전정염의 원인을 또 살펴보면, 전정염은 첫 번째로 이제 남성 호르몬이 혹시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보고, 이 전정염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 염증, 그러니까 나쁜 뭐 병균, 세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조직이 염증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전정 부위가. 그 염증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호르몬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죠. 호르몬 문제를 가진 전정염이 있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자면요. 1번 성교통 중에서 제일 많다. 그 이유는 호르몬 때문인데, 이 여성은 왜 생리를 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 월경 주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특히 언제 심하냐 하면 여성의 몸속에서 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생리 때예요. 그래서 생리 전과 생리 직후에 성행위를 할 때 통증이 좀 많았다가, 그나마 배란일 때는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좀 올라가거든요, 내 몸 자체가. 그러니까 성교통이 조금 덜하죠.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동된 시기가 또 있어요. 출산과 임신의 문제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폐경기입니다. 그렇죠. 폐경기를 겪게 되면 호르몬이 부족해서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잘들 모르시는 문제 중에 피임약 자체가 호르몬 덩어리인데 상대적으로 전정 조직에 필요한 호르몬 오히려 떨어뜨린 결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피임약을 장기간 쓴 여성들은 분비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통증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죠. 그 외에도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자궁이 이상 증식하는 병. 또 실제 그 내막증이 생기는 문제에 호르몬도 영향을 받아서 성교통을 많이 겪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신체적인 원인에서 꼭 또 살펴봐야 될 게 정말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어떤 세균이라든지 뭐 바이러스나 곰팡이균이 있는 경우인데 보통 이제 이 염증을 유발하는 균 중에 제일 흔한 게 이제 곰팡이균이죠. 보통 캔디다 이제 질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캔디다 질염은 흔히 이게 자꾸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사실은 성병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수험생들 오랫동안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제 수험생이나 뭐 고시생 또는 사무직, 컴퓨터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 좀 요즘에 워낙에 이제 스키니진 많이들 레깅스 많이 입으시는데 이 스키니진처럼 딱짝 달라붙는 그런 옷을 즐겨 입으시는 경우 이 통풍이 잘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캔디다 질염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어요. 곰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덧붙여 이제 이 곰팡이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더 침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로하거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아마 대한민국 여성 중에 칸디다증을 뭐 곰팡이 질염을 잠깐 한 번에도 안 겪어본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흔한 굉장히 문제예요. 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곰팡이 질염만 걸리면 무조건 성교통이냐? 그게 아니고 이 곰팡이 질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에 전정 조직이 자꾸 취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캔디다증이 이제 뭐 그 면역이 약한 경우에도 많이 오지만 근데 다른 사실 동반된 세균이 있는 경우에 캔디다증이 좀 잘 와요. 그래서 원래 여성의 질내는 이제 산성을 많이 띠고 있는 이제 젖산균이 이제 분비물을 내서 원래는 곰팡이균이건 기타 뭐 여러 가지 대장균의 어떤 잡균들이 자라지 못하게 이제 보호할 수가 있는 그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데 다른 뭐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되는 성병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질내 환경이 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산도가 떨어지면서 곰팡이균이 잘 자라는 환경이 되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곰팡이가 생긴다고도 했지만요. 백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면역력이 떨어진 이후에는 좀 불결한 균도 많아요. 남편이 뭐 밖에서 약간 물러난 생활하고 아내에게 그런 성병균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 성병균이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거품이 나고 악취가 나고 뭐 가렵거나 뭐 따갑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반대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냥 내가 생긴 문제가 무조건 다 남편이 나쁜 짓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캔디다는 성병이 아니니까 이제 사실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캔디다 자체에 의한 염증은 이렇게 남편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근데 자꾸 반복이 되면 혹시 다른 균이 있지 않은지 꼭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방식의 균 검사가 흔히 균 배양 검사인데요. 이 균 배양 검사로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비용이 더 나오긴 합니다만 이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균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보통 일반 병원들 중에는 그냥 간단히 배양 검사해서 균 없으면 괜찮은 건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유레아 플라즈마균 같은 경우 클라미디아 이런 거는 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출산하는 과정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산정 검사에는 그 균들을 검사하는 성병 검사가 산정 검사에 들어가 있지 필수로 않아요.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뭐 일부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아를 위해서도 이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호르몬, 두 번째 염증, 그 외에 이제 신체적인 문제 중에는 뭐 아까 얘기한 크기의 문제로 오해하지만 크기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그랬고 다만 남성의 성기가 심각하게 꺾여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약간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는 자궁에 혹이 있는 자궁 근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있을 때 뭔가 복부 내부 자체가 묵직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성교통 찢어진다, 바늘로 찌른다
막 칼날로 살을 이렇게 찢어 놓는 것 같다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전정염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많이들 호소하시는 증상이 이제 네. 관계를 할 때도 불에 댄 것처럼 아프고 쓰라린다. 따갑다, 쓰라리다. 근데 이제 보통은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샤워하거나 그렇죠. 물로 씻잖아요. 근데 물에 닿았을 때 막 정말 자지러지, 굉장히 아프다, 따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면 전정염이 있는 거 아닌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심한 분들은 제 환자 같은 경우에 지방분이었는데 서울까지 올라오는 기차에서 서서 오셔야 돼요. 예, 앉지를 못하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무슨 과를 봐야 돼요? 저희한테 예, 안타깝지만 흔히들 이제 일반 병원을 가셨을 경우에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래 그 아픈 건데 좀 잘 참지. 그 다 심리적인 문제. 이제 잘 모르는 치료진들이 흔히 이제 합리화시킨 표현들이 다 심리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저희는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원인에 해당된 거 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성의학이거든요. 명백한 근거가 없으니까 무조건 심리적이라고 돌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검사해 보면 뭐 거의 대부분 전정염이라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어떤 병원에서는 간혹 그런 병원들이 참 저 입장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정 부위를 통째로 드러내요. 아예 수술해서. 이 수술법은 전정치료 주치료법이 아닙니다. 예, 호르몬 치료가 주치료법이고요. 손가락 밑에 가시가 있다고 손가락을 통째로 자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성교통이 또 굉장히 드라마틱한 병인 게 이렇게 많은 이제 전체 여성 20%가 앓고 있는 문제이고 또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긴 한데 또 치료가 굉장히 잘 돼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근육 자체가 원래는 이완이 잘 돼야 삽입했을 때 별로 통증이 없는데 이완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자꾸 긴장하고 이 심하면 뭐 질경련증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삽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육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는 거가 결국에는 근육의 긴장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심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근육 이완법이라든지 일부에서는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죠. 그 여성 성교통의 이제 제일 극단적인 형태가 질경련이죠. 또는 질경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삽입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아예 삽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경직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자기가 몸이 경직되어 있는데 이제 남편의 페니스가 남편의 성기가 이제 밀고 들어오려는 시도를 해요. 근데 성공을 못 하세요, 삽입이. 그때 이 여성들은 뭐 거의 자지러지는 통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여성들이 느끼는 통증하고 좀 다른 형태이고 그래서 삽입이 불가능한 병이 있습니다. 물론 성교통이 일반적인 뭐 아까 전정염이라든지 조직이 취약해서 아파도 너무 심하게 되면 뭐 아까 물만 닿아도 아프다는데 삽입이 결국에는 힘들어지는 경우까지 가긴 하죠. 산부인과도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때는 그냥 무조건적인 심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앞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지. 만약에 그 의사가 전정염이라는 개념이 그건 입술 입구 쪽이거든요. 절반 이상의 통증의 원인이 뭐라고요? 전정염이에요. 전정염. 이 전정염은 입술 주변의 통증이라니까요. 이 전정염을 조금 진단이 좀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진단이 상대적으로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어렵다 보니까 놓치신 경우가 꽤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엉뚱하게 몇 년을 고생하신 분들 보면 저희 입장에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알려져야 되는데 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똑같은 의학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성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야해서 숨기려고만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성교육 이런 것도 성교육에 들어가야죠. 엄밀하게는. 자, 연관지어서 그냥 그대로 해결책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로 호르몬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전정염에서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염증 치료 같은 것이 필요하면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성교통과 관련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제 성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막 생기거든요. 이럴 경우에 성치료를 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배경에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반응이 억제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적인 뭐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분노 감정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본 환자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보수적인 가정에 자라서 애초에 성행위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아기를 낳는 것 외에 성행위는 굉장히 나쁜 짓,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서의 성적, 심리적 억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치료가 되기도 하죠. 네. 그 성교통으로 떨어진 네. 성격 저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 네. 가벼운 성행위를 처음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한번 시켜보거든요. 처음부터 뭐 욕구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해보고 어라? 통증이 아니라 나의 성생활에 다시 통증보단 쾌락, 즐거움이 다시 찾아오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예, 성욕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는 편이죠. 예. 뭐 건조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네. 뭐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한다든지 윤활제를 사용하면 네. 성교통에 도움이 되나요? 첫 번째 에스트로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성 호르몬이에요. 여성 호르몬은 과다하게 사용하면 성교통의 이유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성 호르몬 덩어리인 피임약이죠. 피임약을 많이 사용하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쓴다고 오히려 더 통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조직이 더 나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크림은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걸 쓴다고 무조건 좋아지진 않아요. 그나마 폐경기 여성에서는 그 호르몬 저하의 원인이 여성 호르몬 부족이거든요. 그걸 정상적으로 맞춰줄 때 조직에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여성 호르몬을 많이 쓰면 오히려 조직은 더 나빠져서 함부로 사용할 방법이 아니고 호르몬은 굉장히 정교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12가지 호르몬과 관련된 물질들을 균형을 봐가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히 어떤 한 가지 물질로 치료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일반인 해서는 안 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호르몬은 또 중간중간 쓰면서 이게 교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잘 봐야 되는 아주 훌륭한 뭐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뭐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절대 안 되죠. 마무리 짓기 전에 재미있는 사례이면서도 참 마음 아프면서도 흔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으면 해요. 흔히 이제 성교통에 있어서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 여성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라 그 파트너인 남성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발기불안정으로 가는 사례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남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성교통이 아내한테 있는 경우에 내가 이제 욕구가 있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접근했는데 막 이게 아프다고 하고 이제 하니까 내가 마치 무슨 또 가해자나 범죄자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또 발기도 덩달아 안 되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교통은 2차적인 문제, 이제 본인의 성욕자 뭐 또는 섹스리스, 또 남편 쪽에 이제 발기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치료 잘 되니까 잘 치료를 하셔야죠. 내용들이 좀 의학적인 내용이라서 처음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만 이제 의사들이 보시면 아주 알짜배기 정보가 많았다고 좋아들 하실 건데 저희가 의사들에게 노하우를 드러내는 그런 방송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하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이 좀 어렵다면요, 2번, 3번만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이거구나 방향을 확실히 찾을 수 있거든요. 절대로 성교통이 있으신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원인에 맞는 올바른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교통은 굉장히 흔하다. 두 번째는 이 성교통 때문에 관계를 회피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아내가 또는 내가 이제 관계하는 게 싫다. 그러면 내 성교통이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성교통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된다. 단, 좀 전문가를 좀 찾아가셔야 되고, 성교통의 치료 방법은 한 가지 단일요법이 아니고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